안녕하세요. 데일리 미라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그 기미 그리고 검버섯을 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. 검버섯은 주로 피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양성 병변으로 중년 이후에 나타납니다. 저승꽃이라고도 하고 검버섯이라고도 하는데요. 사실 정식 의학 용어는 지루성 각화증입니다. 이 지루성 각화증, 검버섯은 경계가 매우 뚜렷하면서 약간 사마귀처럼 이렇게 볼록한 울퉁불퉁한 표면을 띠고 있고요. 젊었을 때부터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게 점인지 잡티인지 모르다가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게 점점 짙어지고 더 두꺼워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검버섯 관리를 젊어서부터 한다면은 노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진하고 뚜렷하게 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죠. 두피에도 생길 수 있고요. 얼굴, 손, 가슴 등 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미와는 확실히 다릅니다. 또한 기미는 주로 여성들에게서 생기지만 이 검버섯은요,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죠. 그만큼 남녀를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로 유전적인 요인과 노화, 자외선, 인체 유두종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흡사, 편편사마귀와 비슷한 면도 갖고 있는 거죠. 한 번 생긴 검버섯은 절대로 없어지진 않는다고 하는데요. 이게 심하신 분들은 피부과에서 냉동치료법, 화학박피술, 레이저 등등의 어떤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요. 집에서도 이 가루를 이용해서 꾸준하게 그 팩과 또 이제 크림에 섞어서 쓰신다면 검버섯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. 특히 이 가루는 검버섯에 매우 좋다고 한의사 선생님분께서 추천을 해주신 가루인데요. 저는 사실 아직은 검버섯이 없지만 어쩌면 제 피부 어딘가에도 지금 검버섯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다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중년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지만 노년이 돼서 70, 80이 되면 두껍고 진하게 검버섯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이 검버섯에 좋다는 가루로 그냥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데요. 40대, 50대라도 이 가루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노년에 검버섯이 조금은 덜 할 것 같은데요. 남편분들도 꼭 같이 해주세요. 검버섯은 남자들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. 네, 바로 이 가루는 짜잔, 고삼가루입니다. 이 고삼은 굉장히 쓴맛이 나죠. 그리고 우리 몸에 굉장히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주로 항염작용이 있는 것들이 피부의 그 검은 흔적들을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근데 이 고삼가루는 특별히 제가 한의원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그 비법처럼 말씀을 해주셨던 가루인데요. 요거 쓰고 진짜 검버섯 기미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. 이전 영상에서 이 고삼가루를 한 꼬집 크림에 섞어서 매일매일 바르면 기미 검버섯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는 오늘 이 고삼가루로 팩을 만들어서 주 1회 혹은 검버섯이 있으신 분들은 주 2회 그리고 그 환부에는 좀 강하게 좀 오랫동안 두시면 좋고요. 예방 관리 차원이라면은 주 1회 정도 그냥 잊지 않고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고삼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베이킹소다도 필요합니다. 검버섯이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했잖아요. 각화증이라는 거는 그 각질이 뭉쳐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불룩한 검은색 각질을 떼어낼 수 있도록 요 베이킹소다도 조금만 넣어주세요. 고삼가루에 거의 한 5분의 1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도 이게 강력한 알칼리성이고 각질을 녹여버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쓰셔도 괜찮습니다. 짠! 네. 이렇게. 그리고 꿀도 한 둘레 좀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우리 천연 각질 제거 성분이 있으면서 점도를 맞춰줄 조금 유통기간이 지난 요플레를 사용할게요.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섞어주겠습니다. 요플레 양은 고삼가루보다 조금 적게 하시면은 점도가 좀 잘 맞습니다. 약간 묽게 됐나 싶기도 한데요. 이 정도면 부드럽게 촉촉하게 발리기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약간 부글부글, 약간 거품 느낌도 기포가 뽕뽕뽕 뚫리기도 하는데요. 유제품과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면서
거품이 좀 나더라고요. 여기에 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려 주기도 하는데, 오늘은 제가 이렇게만 딱 심플하게 관리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필링 패드, 토너 패드 이런 거 사놓고 안 쓰시는 경우 많으실 텐데, 팩하기 전이라도 한번 닦아내고 써보세요. 보습작용도 주면서 이렇게 피부 결 정도 혹은 모공기를 열거나 좀 남아있는 묵은 각질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팩 흡수가 훨씬 잘 될 수 있거든요. 지금 이게 베이킹소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살짝 붉어질 수도 있고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. 베이킹소다나 식초 혹은 내가 처음 써보는 재료로 팩을 한다 하실 때는 여기 혹은 여기 팔 안쪽이나 귀 뒤쪽, 여기가 살이 되게 연하잖아요. 이런 데다가 먼저 한 5분 정도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고, 아, 나는 이 팩과 잘 맞는구나, 맞지 않는구나, 요거를 판단하시고 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삼가루가 입자가 좀 고와서 굉장히 좀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요.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실크처럼 부드럽습니다. 사실 우리가 얼굴을 톤을 좀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실 때는 쌀겨팩이라든지 오트밀 팩이라든지 혹은 들깨가루 팩, 이런 거는 좀 미백에 강한 성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피부에 변병, 편편사막이라든지 쥐젖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검버섯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을 띠는 것들은 염증을 제거하거나 그 습담을 제거하는 뭐 고삼가루라든지 유무가루가 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한 10분 있다가 닦아내고 올게요. 제가 세안을 좀 싹 하고 왔는데요. 진짜 매끈매끈하고 진짜 부들부들해집니다. 이렇다 저렇다 해도 베이킹소다를 조금만 잘만 활용하면은 피부 결에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특별히 아주 조금만 넣었기 때문에 보시면 붉어짐, 그쵸? 못 느끼시겠죠? 저도 관리를 하면서 피부가 많이 건강해져서 그런지 베이킹소다 팩을 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덜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꿀 같은 보습 성분을 좀 촉촉하게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하더라도 조금 자극이 덜한 것 같습니다. 그 울퉁불퉁한 검버섯 뭐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받잖아요. 그러면 이 효과를 좀 더 시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집에 있는 재생 크림 그런 거 좀 잘 발라주세요. 수분이 강한 마스크 시트팩을 한 번 더 얹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재생크림 바르시고 이렇게 마스크 시트팩 하시는 게 제 경험상은 더 효과가 좋았어요. 10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나서 빼시면은 이렇게 팩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. 왜? 수분을 이중으로 머금어 주기 때문에. 그래서 꼭 이것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뵐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,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